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4월 8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가까운 크라마토르스크에 미사일 2발이 떨어졌습니다. 피난민 4,000명이 모여있는 크라마토르스크역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지는 바람에 최소한 52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다쳤습니다. 크라마토르스크 곤찰렌코 시장은 러시아 점령군이 오전 10시 반쯤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피해가 막달 것을 알면서도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사된 탄도미사일 본체는 러시아어로 자제치, 어린이들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도 4명이나 있었습니다. 민간인들을 향해 발사한 이 미사일은 20개의 자탄이 들어있고 폭발하면서 16,000개의 금속 파편을 확산시키는 매우 위력적인 살상무기입니다. 피난민을 향해 발사한 데다 미사일 본체에 어린이를 위하여라고 쓰여 있었으니 천인공노할 만행이라는 비난을 살만도 합니다. 영국과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모두 러시아의 소행이라면서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사람들이 모인 크라마토르스크역에 로켓 공격을 가해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 알렉시 아레스토비치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군이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크라마토르스크역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공격에 사용된 미사일은 이스칸데르가 아니라 또치카-5 미사일이었습니다. 또치카-5 미사일은 몸통 중간과 꼬리 날개가 있는데 반해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꼬리 날개만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자기네들은 또치카-5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군도 치장 물자로 또치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아레스토비치 대통령실 고문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고르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미사일 파편의 방향 등을 봤을 때 크라마토르스크 남서쪽에서 발사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따르면 또치카-5 미사일로 무장한 19미사일 여단 소속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대는 크라마토르스크에서 45km 떨어진 도네츠크, 도브로폴리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특수군사작전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군이 보유하고 있던 8대 또치카-5 미사일 발사대와 비축된 미사일 90%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8일에도 우크라이나는 루간스크 공화국에서 또치카-5 미사일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도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과 유럽이 부차 대학살의 책임을 러시아에 묻고 있는 마당에 러시아가 또다시 민간인에게 미사일 공격을 가할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공평하게 판단하려면 양쪽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부차 대학살도 러시아 소행으로 몰아 결국 유엔 인권이사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는 구실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유명 TV 앵커 아르납도 크라마토르스크의 참사와 관련해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전쟁을 에스컬레이트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피난민들에게 미사일을 발사하냐면서 길을 쓰고 전쟁 상황을 심각하게 몰아가기를 희망하는 세력의 소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라마토르스크역에 무슨 미사일이 사용되는지와 관련해 펜타곤과 러시아 국방부, 해당 지역 주지사의 발언은 서로 상반되면서 꼬이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러시아군이 또치카-5 미사일로 역을 공격했다고 말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측의 자작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지사는 처음에는 또치카-5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집속탄이라고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되도록 짧게,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최대한 질질 끈다는 생각입니다. 4월 7일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목표가 계속 달성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군사작전은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 CNN도 푸틴이 5월 9일 전승절을 기해
우크라이나 작전 승리 선언을 할 생각이라고 추측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4월 7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부부장 마리아나는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목표를 이미 헌법에 명기했다면서 이는 바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도 비군사와 비나치화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는 협상을 할 의지가 없습니다. 젤렌스키의 배후 세력들은 협상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4월 6일 독일의 벨트지도 나토 역시 전쟁이 한동안 지속되는 것을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나토의 스톨텐버그 사무총장도 브라셀 외무장관 회의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하려는 의도에 변함이 없다면서 전쟁이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서방 측은 젤렌스키를 내세워 전쟁을 계속 끌고 가 러시아를 진흙탕에 빠뜨려 소모전으로 꺾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개전 초부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1,400발의 스팅어, 5,000발의 제블린, 수백 대의 전술 무인기, 5천만 발의 실탄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한 물량이 워낙 많으니 러시아군이 격퇴될 것이라는 단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 같은 서방 측의 지원에 자신만만해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슬로바키아가 구소련제 전차 30대를 지원했고 서방 측은 모두 1,000대 구소련제 전차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구소련제 전투기도 지원한다고 하자 젤렌스키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력 전차대수는 T-80과 T-72 개량형 등 모두 12,000대가 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제블린 등으로 격파한 러시아 전차는 1,000대 미만입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 경내에서 2,500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에 전차와 장갑차를 합쳐 3,630대를 보유했는데 1,981대가 파괴돼 남은 것은 1,000대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보내주는 구소련제 전차들은 반응 장갑도 없는 기본형이라 대전차 화기에 쉽게 관통됩니다. 또 열차로 수송되는 과정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발표지만 이 같은 전황이 마냥 과장됐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연전연승으로 러시아군이 패퇴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선전이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선전전 말고는 이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푸틴의 전투 의지 역시 꺾일 가능성이라고는 없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서방 측이나 러시아 측이나 별 이견이 없습니다. 키예프를 포함한 북부 지역,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지역입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키예프 포위를 풀고 철수해 돈바스 지역과 남부 마리오폴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들, 동남부의 돈바스 지역과 마리오폴, 크림 등은 러시아군이 제압한 지역입니다. 노란색 부분은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4월 7일 마리오폴입니다. 쇼핑몰 주변에 러시아군이 제공하는 구호 물품을 받아가려는 우크라이나인들로 미어지고 있습니다. 포위돼 오랫동안 굶주렸던 시민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쇼핑몰 주차장에는 간이 목욕시설이 세워졌고 러시아군은 따뜻한 식사를 마련해 민간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G자가 그려진 구호물품 박스를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박스 안에는 오트밀과 야채, 생선캔, 육류가 담겨 있습니다. 폐허에서 장작을 구했다고 더러운 연못물을 식수로 사용했던 마리오폴 주민들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영국의 선전기관들은 러시아군이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고 있으며 마리오폴 시민들의 생활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오폴은 공장지대를 제외하고는 러시아군에 사실상 장악됐습니다. 포위 공격에 견디다 못한 아조프 대원과 우크라이나군은 속속 항복하고 있습니다. 탄약과 식량이 떨어지니
더는 못 버티고 있습니다. 항복한 아조프 대대원에게 카디로프의 친러 체첸 전사들이 정신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항복한 게 옳은 선택이라면서 앞으로는 민간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이 같은 우크라이나를 살해하고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아무런 목적도 없는 행위라면서 이제부터는 개과천선하라고도 말합니다. 체첸군은 특수 군사작전을 위해 파견된 것으로 우크라이나인이 적이 아니라 스테판 반데라를 추종하는 네오나치가 적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처럼 정교도라면 아조프 대대 LGBT나 동성애 구호를 추종해서는 안 된다고도 교육했습니다. 이제 러시아군은 아조프 스틸이라고 불리는 마리오폴의 철강공업 지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아조프 스틸에는 나토군 장성이 탈출하지 못하고 아조프 대대원과 숨어있는 곳입니다. 얼마 전 이 나토군 장성을 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측이 보냈던 헬기 2대가 격추되기도 했습니다. 아조프 스틸은 상당히 중무장된 요새입니다. 여기에 러시아군은 2S4 쭈르판 240mm 자주 박격포를 집결시켰습니다. 박격포가 240mm나 되니 세계 최대입니다. 요새화된 시가의 건물을 초토화시키는 데 최적화된 무기입니다. 그동안 러시아군은 나토군 장성을 생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자 그를 지키던 아조프의 마지막 거점을 지워버릴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